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경제와 윤리, 어쩌면 종교까지 네, 꽤 깊게 얽혀 있죠. 그 깊은 관계를 한번 파고 들어볼까 하는데요. 특히 순환이라는 말, 이게 오늘 좀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순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현대 경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마치 그 시지푸스처럼 신화 속의 시지푸스요? 바위 굴리는? 네네. 끊임없이 뭔가 굴리는데 정상에는 못 가는 그런 답답함이요. 어쩌면 그게 경제랑 윤리, 이 순환고리가 좀 약해져서 그런 건 아닐까.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내용은 경제 사상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 종교적 가르침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또 동양의 유불선 사상이랑 서양 사상이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통찰인데요. 네, 특히 그 연결 지점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대순 사상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하는 그 순환적 경제 해법, 이걸 통해서 현대 경제 문제의 뿌리를 한번 보고 새로운 가능성도 찾아보는 거죠. 네, 그 막스 베버가 말했던 철의 감옥 있잖아요. 네네, 유명하죠. 어쩌면 거기서 벗어날 실마리, 그런 걸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들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 문제들의 한 원인이 경제를 너무 윤리나 뭐 종교, 이런 더 큰 가치랑 분리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효율성이나 이익, 이런 걸로만. 네, 그런 좁은 틀로만 보니까 그 시지푸스가 혼자 힘으로는 절대 바위를 정상에 못 올렸던 것처럼 경제 문제도 이런 순환이라는 더 큰 원리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막스 베버의 통찰이 다시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베버요? 네. 베버는 서구 자본주의 정신 그 뿌리가 원래는 칼뱅주의 같은 어떤 엄격한 종교 윤리에 있었다고 봤거든요. 네, 구원 예정설 같은 거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윤리적, 종교적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냥 합리적인 이윤 추구, 이것만 남은 상태, 이걸 철의 감옥이라고 부른 거죠. 의미는 사라지고 그냥 시스템만 남은 거네요?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종교나 윤리를 좀 부차적인 걸로 밀어냈는데 그 결과 인간은 오히려 의미를 잃고 경제 시스템 자체도 좀 불안정해졌다는 그런 분석이죠. 역설적이네요. 반면에 이 자료들은 오히려 윤리적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 특히 유불선의 순환적 사고가 최근 동아시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대순 사상은 여기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건가요? 그 돈은 순환지리로 생겨 쓰는 물건이다.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아주 핵심적인 문구입니다. 여기서 순환질이라는 게요. 단순히 돈이 막 물리적으로 돌고 돈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예요. 단순한 유통이 아니라. 그렇죠. 재화가 어떤 세상의 이치, 그러니까 윤리적인 원리에 따라서 흘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윤리적 원리요. 네, 그래서 대순 사상은 이 원리를 바탕으로 유불선 사상과 서교, 서양 종교나 철학 사상을 다 아우르는 거죠. 이것들의 장점을 통합해서 경제와 윤리가 같이 함께 건강하게 순환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서양을 통합해서요. 네, 그 마테오 리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동양의 지혜를 서양에 전했다는 거. 이것도 결국 동서양 사상이 원래부터 딱 끊어진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순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고요. 흥미롭네요. 경제와 윤리의 통합적 순환이라. 그럼 자료에서 지적한 현대 경제의 4가지 문제 있잖아요. 네, 4가지 문제요. 개인 차원에서 동기분괴, 윤리 실종, 그리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세대 갈등이나 환경 위기 같은 거요. 이런 문제들도 결국 이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볼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그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개인의 이익 추구, 즉 개인 경제 측면이 너무 강해지면 공동체적 가치, 그러니까 공동체 윤리와 충돌하고요. 네, 그렇죠. 또 윤리적 고민 없이 경제 활동만 하면, 즉 개인 윤리가 실종되면 그게 결국 환경 파괴 같은 공동체 문제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다 순환고리가 약해지거나 아예 끊어진 데서 온다고 보는 거예요. 죄수의 딜레마 게임 같은 거군요. 비유 좋네요. 맞아요. 서로 협력하면
즉 순환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당장 내 이익만 생각하다가 결국 둘 다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죠. 그럼 대순사상의 해법은 그 끊어진 고리들을 순환으로 다시 잇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개인과 공동체, 윤리와 경제, 이 네 가지가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핵심이죠. 듣고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경제라는 말을 그냥 돈 문제로만 너무 좁게 쓰는 건 아닌가 싶어요. 원래는 경세재민이라고. 맞아요. 세상을 다스려서 백성을 구제한다. 훨씬 큰 의미였죠. 네, 그 대학에 나오는 말도 있잖아요. 재물이 모이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물이 흩어지면 백성이 모인다. 이것도 결국엔 순환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흘러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스템 속에서 뭔가 좀 잘못되었다, 답답하다 느끼셨다면 이 순환이라는 키워드가 어쩌면 새로운 시각을 줄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제를 단순히 효율성이나 이익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윤리적 가치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순환해야 하는가. 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현대사회의 여러 위기들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유불선과 서양 사상까지 아우르려는 대순사상의 그 다원적인 순환론은 확실히 독창적인 접근 방식 같아요. 네,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경제와 윤리의 건강한 순환이 정말 지속 가능한 사회의 핵심이라면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종교적 틀이나 사상을 그대로 가져오는 걸 넘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순환의 지혜, 그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고민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죠.